네, 반갑습니다.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 본부장 맡고 있는 윤재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실제로 설비확충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의 부분인데요. 사실은 앞서 우리 박진호 회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뭐 굉장히 짧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상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난달 말에 저희 연구원에서 우리 여기 많은 분이 참석하셨겠습니다만 그 신재생 3020 전략 포럼을 개최를 했었는데요. 거기 이제 독일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이제 많은 얘기들이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는 독일이 이제 에너지 전환을 뭐 20년 이전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가장 문제가 이걸 어떻게 전환할까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보다 뭐 10배, 20배 비싼 신재생 에너지원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. 근데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정말 낮아진 가격으로 지금 있는 한국에서의 전환은 얼마나 그때보다는 정말 좋은 상황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어디 주말에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뭐 한 50대쯤 되는 중년 여성분들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세요. 제가 옆자리를 앉았는데 뭐 자연스럽게 옆에 얘기가 들렸는데 뭐 한화가 좋다, 뭐 LG가 좋다더라, 뭐 한화가 좋다더라, 뭐 인버터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 업종이다 보니까 귀가 이게 쫑긋해서 들었더니 이제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또 물론 지금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많이 이제 좀 많이 보급되고 관심을 받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이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어떤 소수 전문가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에너지원 그리고 이후에 정말 안정적으로 잘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제가 발표를 짧게 하려고 서론이 길었는데요. 우선 시작은 신재생에너지원 저희 너무 잘 아시는 그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뭐 지금 신에너지 3개 분야와 재생에너지 9개 분야, 12개 분야가 있고 개념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. 수소와 연료전지 쪽에 있는 신에너지하고 자연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,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. 뭐 크게 이제 요즘은 주로 이제 계획들이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앞으로 집중 뭐 투자하고 보급하겠다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좀 이렇게 이후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저희가 수소 연료전지의 재생에너지화 이런 표현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열하고 전기 부분을 어떻게 잘 믹스할 것이냐 그다음에 남는 에너지들을 열로 갖다가 다시 전기로 활용한다든지 뭐 혹은 열도 계절별로 어떻게 저장했다가 썼다가 한다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고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현재는 이게 저희 통계치나 보급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클리어하게 하자라는 논의들이 사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처음 이제 필요성 부분에는 이미 박준호 회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 문제는 여전히도 상존하는 우리들의 이슈이고 사실은 최근에 논의 이전부터도 계속 태양광 혹은 신재생을 이용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은 강조되어 왔습니다. 특별히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든 건 최근에 이제 IEA 전망치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기후변화 기여도가 기존의 32에서 3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이제 그래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신재생 에너지, 재생 에너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미세먼지 뭐 이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별로 제가 더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면서 여러 선진국 국가 모델에서 이제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에너지 자립 문제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굉장히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우리 사실 수입이 95% 이상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. 결국 오히려 이게 안정적인 공급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가능하다면 에너지 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고 에너지 시큐리티 자체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분산 발전의 오른쪽의 키워드는 이미 보셨습니다.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송전선 문제라든지 여러 이렇게 에너지에 관련된 사회적 비용들을 줄여가면서 최대한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
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길만이 제대로 된 신재생 에너지의 그 컨셉 자체가 구현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, 뭐 일자리 이미 말씀드렸고요. 다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서스테이너블,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켜 나갈 건가를 고민해 본다면 결국 보급과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. 이게 비단 일자리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혹은 이걸 뭐 국산화라고 표현해도 좋겠고, 결국 우리가 단순히 에너지를 보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보급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. 뭐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현재 수준은 조금 미약합니다. 우리 뭐 오셨지만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인 측면에 세계 최고의 기업,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 차원에서는 아직 좀 미약한 부분이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뭐 신재생 3020 지금 아마 발표는 재생에너지 3020 뭐 이렇게도 얘기되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후에 기존에 사실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보다는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로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할 것이냐의 부분을 우리 잠재량 부분하고 가격 부분, 면적 부분 이런 거 측면에서 뭐 이미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에 이제 이렇게 자원지도나 잠재량 계산하는 파트가 있어서 이제 저희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작업이 진행돼서 아마 곧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략적으로 보자면 시장 잠재량이 한 뭐 기존에 얘기했던 기술적 잠재량의 5% 정도는 적용하면 최소한 300에서 370기가 정도 태양광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능하고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킬로와트아워당 160원 기준으로 잡았던 어떤 수치들입니다. 그렇다면 실제로 PV 단가가 더 낮아지면 이건 잠재량 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.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들은 아마 더 자세한 정보가 이후에 공식적으로 오픈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잠재량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일사 조건이 뭐 완전히 우리 선벨트 지역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뭐 등등의 지역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비교할 만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유사하거나 더 좋다라는 상황들 그 부분들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면적 부분도 기관마다 굉장히 다르고 저희들도 사실은 좀 레인지를 잡아서 계산하기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늘도 고려해야 되고 또 부대 설비들 고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곱킬로미터당 100메가와트 뭐 이렇게 일단 잡고 있고요. 아마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100kW급 지금 보급되는 데는 보면 조금 더 면적이 더 많이 잡힙니다. 뭐 한 400평 정도니까 조금 더 잡히니까 그 정도 레인지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태양광 요 31기가는 실제로 원래는 태양광이 37기가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량이 좀 줄어드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좀 줄여보면 한 30기가 초반에 분다 그러면 요 정도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뭐 요즘 뭐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그리면 뭐 요 정도 됩니다. 요 정도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새로 생겨난 면적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건물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뭐 경지 면적이 보더라도 충분히 어떤 우리가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걸 어떻게 잘 찾아서 지금 뭐 규제 문제나 수용성 문제를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풍력은 뭐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부지 문제는 이 그림 많이 나왔고 앞서 설명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부지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요즘 뭐 여기 쭉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의 부지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절대 농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농촌 태양광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포트폴리오들을 구성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뭐 30기가 정도의 내외는 잠재량이나 설치 면적 부분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인데요. 가격 이미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뭐 한 요 정도 가격이고 저희가 이제 이게 가격을 어차피 예측치이기 때문에 여러 한 30개 기관의 예측치들을 다 이렇게 플러스를 한번 해봤습니다. 물론 국내 가격이 잘 오픈된 자료는 그렇게 드뭅니다만 세계 가격을 오픈해 보면 국내나 세계나 2030년까지 35% 이상 감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게 잠정치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 근거로 좀 보자면 결국에는 태양광 수명도 이게 발전 단가를 좌우하는 수명도 길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
실제로 효율 부분에서도 더 증가하고 있고 이 효율은 사실은 설치 면적의 감소에도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효율도 2027년까지 20% 이상 상승한다라는 보고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발전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통계치에서 떨어진다. 그러면 실제로 뭐 이 2030년에는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수치들은 좀 이렇게 예상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보시면 그 국내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기관들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20년에서 20년 초반에 뭐 100원대라고 한다면은 2030년에서는 100원 이하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7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라든지 마이크로 그리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제가 분산 발전 말씀드렸는데요. 결국 그 분산 발전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심 지역에 있어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분산 발전을 활성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결국 도심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좀 기술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도심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. 그러면 거기서의 기술 개발이 된다 그러면 다른 여타 지역에서의 기술 혁신들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연료전지들을 융합해서 재생에너지 보급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뭐 최근에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들이 뭐 어제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결국엔 IoT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화하는 것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잘 보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게 뭐 계속 얘기 나옵니다만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인공위성 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 그러니까 기상 데이터와 발전량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간의 에너지 생산에 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 트레이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되는 것 속에 다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게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자립도시의 기본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핵심은 결국 태양광 역시도 기존에 있는 우리 대규모 발전소뿐만 아니라 또 건물이나 지붕에 갔을 때 현재보다는 훨씬 더 신미성이나 소비자가 봤을 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중량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가벼운 기술들이 향후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아마 그 지금 뭐 많이 언론에서 보셨던 그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 태양전지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있는 기술들의 융합일 수 있지만 그 컨셉 자체가 태양광인지 모르게끔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태양광이 건물 외장재로서 이렇게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면적 추가 없으면서 사실 건물 외장재화되게 되면 단가 측면에서도 이게 뭐 발전 단가가 얼마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외장재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조금의 가격만 하더라도 전기가 생산되는 뭐 그런 컨셉으로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된다 그러면 훨씬 궁극적으로는 좀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고민되고 있는 것은 원전 신재생 연계 복합 발전인데 이게 말이 좀 뭐 어떤 연계냐면 기존에 있는 그 풍력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기존 변전소 설비라든지 그런 게 보존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원전이 이렇게 그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면 그 앞에 해상 풍력에 있는 발전된 전기를 거기 변전소 라인을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이미 원전 때문에 그 앞에 이제 해상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상 풍력을 이렇게 설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가능할 것 같고 이거는 뭐 비단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도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중지됐을 때 거기에 있는 송전 라인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고민들은 더 추가될 거 보이고요. 뭐 태양광 단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력 단가도 태양광만큼 단가의 가격 속도가 떨어져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계속 20% 이상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체 용량이나 LCOE 기준으로 봤을 때는 풍력이 더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전력 안전성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 IEA 외국의 경험들만 보더라도 이게 단계들이 쭉 있습니다만 약 한 20% 내외까지는 기존의 전력망에서 물론 뭐 이걸 일률적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는 없겠고 기존의 신재생이 늘더라도 전력 안전성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
20% 내외까지는 그래도 기존 망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게 좀 보고서에 있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, 아까 뭐 ESS 기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소로 바꿔서 그것들을 에너지 저장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대비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슬라이드를 많이 쓰는데요. 그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우리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 창출이라는 부분, 그리고 그 산업 창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우리 소위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한 ICT 기술하고 접목될 때 신재생 에너지가 제대로 좀 공급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